네, 안녕하세요. 우선 소개 감사드리고 이제 금요일 밤 되게 귀한 시간인데 다들 시간 내서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이제 빅데이터 기반 도시 물리적 환경 분석에서 멀티모달 대규모 언어 모델, GPT와 뭐 제미나이 같이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AI 툴로 알고 있는데 그것의 이제 잠재력과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전 석사와 석사는 이제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진행을 했고 21년에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이제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21년도부터 26년도까지는 이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도시계획에서 이제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올해 5월 10일에 이제 학위를 받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지만 이 주제 되는 시점이고 이제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6월 1일부터는 이제 MIT 센서블 3 서울 랩에서 이제 후닥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네, 간단하게 이제 이 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MIT 센서블 랩이라는 회사 자체는 이제 보스턴에 있고 이제 전 세계에 걸쳐서 이제 몇 개의 지부가 있는데 뭐 두바이, 리우데자이루, 이제 암스테르담이 있고 이번에 이제 네 번째로 서울 랩을 이제 개관을 하게 돼서 올해 초에 그곳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서울랩에서 주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는 이제 다양한 비주얼 데이터와 같은 이제 그런 빅데이터와 어떤 AI 비전 툴 아니면 다양한 AI 툴을 활용을 해서 이제 도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을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저의 영역이고 저희 이제 연구 관심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트래블 비헤이비어, 통행 행태, 보행 가능성, 워커빌리티, 건조 환경에 이제 관심이 있고 방법론적으로는 이제 도시 분석,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비전 AI를 활용한 도시 분석 분야에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질문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건조 환경이 통행 행태 중에서도 특히 이제 보행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방법론적으로 이제 AI 툴이나 그런 방법론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건조 환경이나 근린 환경을 조금 더 어떻게 정확하고 컴프레hen시브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에 대한 이제 간략한 오버뷰를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물리적 환경 분석에 이제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이제 그런 것들 대비해서 최근에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멀티모달 라지 랭스 모델의 이제 잠재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인트로덕션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두 개는 이제 이런 LLM을 활용한 실증 연구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LLM을 활용해서 보행성을 어떻게 측정을 하였는지에 대한 이제 저의 이제 박사 졸업 논문 중에 한 꼭지를 설명을 드리고, 네, 세 번째로는 그와 조금 더 상반되는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LLM이 다양한 포텐셜이 있는 반면에, 이제 어떤 한편에서는 이 다양한 한계와 어떤 도시 분석 도구로 활용되는 데 있어서 편향에 대한 이제 디스커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디스커션과 조금 일치하는 편향 규명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건조 환경, 근린 환경 아니면 뭐 도시 환경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이제 분석하는 방법론들이 이제 많이 존재를 해왔습니다. 가장 이제 원초적으로는 뭐 서베이나 아니면 현장에 직접 가서 이제 매뉴얼하게 조사하는 현장 조사 등이 있고 조금 더 이제 확장성이 있는 방법으로는 뭐 GIS를 활용하거나 인공위성 아니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가로 이미지, 3D 이미지와 이제 컴퓨터 비전을 결합한 방법론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수많은 방법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론들은 한계점이 뭐고 어떠한 부분에서 이제 그런 미묘한 물리적 근린 환경 측정을 놓치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면서 그러한 이제 한계점들을 이제 새로운 AI 툴인 large language 모델이 어떻게 이제 조금 갭을 채울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페이지는 이제 내셔널 워커빌리티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워커빌리티를 평가하는데 이제 그 네이션와이드 측면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이제 인덱스인데요. 네 가지 어떤 인디케이터들을 보고 있고, 뭐 인터섹션 덴시티, 그 다음에 대중교통까지 접근성, 그다음 토지용 변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인터섹션 덴시티에 집중을 해보면, 인터섹션 덴시티가 많을수록 이제 커넥티비티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워커빌리티가 높다라는 가정에 기반하여 인터섹션 수를 이제 워커빌리티 스코어에 넣고 있는데,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단순히 그냥 인터섹션 수라는 이 인디케이터 자체가 얼마나 조금 러프하고 미묘한 물리적인 환경을 착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러프한 인디케이터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이제 같은 수의 인터섹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은 이제 굉장히 그리드 스타일의 이 미국 맥락에서는 이제 도심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리드 패턴이고, 오른쪽은 그 반대로 이제 서버반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쿨대사, 데드엔드가 굉장히 많은 이 지역입니다. 그럼 두 지역 간에 동일한 인터섹션 수를 가지고 있지만 이 동일한 워커빌리티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하면 예상컨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고 왼쪽이 더 훨씬 더 이제 워커블한 환경이라고 이제 말을 할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인터섹션 덴시티와 같은 이제 러프한 인디케이터로 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미묘한 차이를 이제 놓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GIS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이제 가로 이미지와 컴퓨터 비전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이제 워커빌리티 가로 환경 아니면 불린 환경들을 측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고 계시는 페이지는 이제 스매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컴퓨터 비전에서 잘 쓰이는 방법론인데, 어떤 가로 환경의 요소를 이제 분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그리너리고 어떤 게 사이드워크고 분류를 해주게 되고, 이것들이 최근까지도 워커빌리티 측정 연구에서 많이 활용을 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떠한 사이드워크냐 어떠한 이제 그리너리냐를 구분하기보다는 단순히 그리너리면 그리너리고 사이드워크면 사이드워크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워커빌리티 측정에서 이제 굉장히 유용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고 계시는 페이지처럼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미묘한 가로 환경 퀄리티 부분은 이제 많이 이제 미싱하고 있다라는 게 기존 그린 환경 측정 방법론들의 한계점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론적으로 풀어내자면 이제 가로 환경 요소 아니면 워커빌리티 맥락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디멘션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메소 스케일, 두 번째로는 이제 마이크로 스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메소 스케일은 어떠한 이제 가로 환경 요소의 뼈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얼마나 그 위호감이 있고 얼마나 이제 나무로 덮여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고, 마이크로 스케일은 이런 스켈레톤 뼈대에 붙어 있는 어떤 디자인 디테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킨이라고 해당하는 부분에는 뭐 빌딩 파사드나 아니면 트리가 얼마나 이제 그리너리가 잘 메인테인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컴퓨터 비전, 스매틱 세그멘테이션은 유용한 방법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메소스케일 부분에 이제 매저하는 데에만 국한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제 건조 환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게 읽었던 논문 중에 하나인데, 건조 환경을 다양하게 측정을 해오고 있는데 어떤 디멘션과 어떤 이제 프레임워크로 매저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제안한 논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그 빌트인 그 건조 환경을 측정을 하는데 단순히 양과 덴시티와 같은 이제 양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뭐 다이버시티, 레이아웃, 뭐 액세시빌리티, 퀄리티와 같이 이제 다른 다이멘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여드렸던 사례들을 보면 단순히 이러한 이제 멀티 다이멘셔널한 이제 건조 환경 부분에서 교차로 수는 단순히 이제 덴시티만 보고 있고 녹지 및 보도 비율, 이제 가로 환경을 매주하는 부분의 인디케이터조차도 단순히 이제 덴시티와 관련된 부분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근린 환경의 미묘한 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네트워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가로 환경 측면에서는 녹지와 보도가 존재하는 걸 넘어서 얼마나 관리가 잘 돼 있고 그들 간에 이제 가로 환경 간에 얼마나 이제 공간적으로 이제 잘 배치가 되어 있는지와 같은 조금 더 미묘한 측면은 지금까지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이제 기존 컨벤셔널 툴들의 이제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인트로덕션을 조금 종합을 해보면, 물론 데이터 측면에서의 이제 한계점도 이제 간과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많은 GIS 데이터 아니면 스트릿뷰 이미지, 가로 이미지와 같은 데이터는 충분히 많은 이제 그런 환경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미묘한 부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의 바트웹은 좀 프로세싱 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GIS나 스매틱 세그멘테이션, 컴퓨터 비전 같은 걸 많이 활용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매도 스케일만을 매저할 수 있다라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맵에서 뭐 단순히 인터섹션 덴시티만 보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프로세싱 툴에 이제 한계점이 있다고 느꼈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로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멀티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 뭐 GPT와 제미나이 같은 툴이 조금 더 이런 미묘한 환경적인 요소를 매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제 저희는 인간으로서 이 두 가지의 벤치를 보면
왼쪽은 굉장히 이제 좋은 벤치고 오른쪽은 이제 조금 더 메인테인되어 있지 않은 벤치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까 그 가로환경 이미지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나 이제 많은 컴퓨터 비전 툴들이 이러한 이제 미묘한 특성을 고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MLLM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미묘한 특성, 어떤 시멘틱 언더스탠딩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묘한 특성들을 캡처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인트로덕션이었고, 인트로덕션에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LLM이 이제 근리 환경의 미묘한 부분을 좀 매저하는데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였고, 그에 기반해서 이제 LLM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워커빌리티를 어떻게 매저를 했고, 그것들이 이제 실제 플래닝 맥락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한 가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졸업 논문 중에 한 꼭지였고, 이제 퍼블리시 된 지 한 두세 달 정도 되는 논문입니다. 이제 LLM 자체가 아직 확립된 방법론도 아니고 이제 다양한 식으로 현재 익스플로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워커빌리티를 매저할지에 대한 이제 이스태블리시된 방법론은 없지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풍부하게 워커빌리티를 매저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지를 주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조금은 자유롭게 서술하라고 하면 그 텍스트 디스크립션 자체가 이제 특정 지역의 워커빌리티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셋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경우는 이제 위에 스트릿뷰 이미지를 넣고 이제 GPT 모델한테 이 스트릿뷰 이미지에서 관측되는 이제 보행성의 문제를 서술해줘라고 이제 했을 때 받은 답변인데요.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디테일하고 미묘한 부분까지 이제 캡처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볼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은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메소 마이크로 스케일 부분에서 약간 기존의 방법론으로 캡처하지 못했던 마이크로 스케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쓰레기나 뭐 벽화 아니면 이제 sense of neglect 아니면 reduce the feeling of unsafe, feeling of safety와 같은 미묘한 요소를 캡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러한 텍스트들을 만약 시스테매틱하게 어떤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활용해서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 지역의 워커빌리티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연구의 이제 리서치 퀘스천은 이제 세 가지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주요한 로스앤젤레스를 대상으로 해서 로스앤젤레스의 주요한 보행 환경 문제는 무엇이고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떻게 분포되어 있다는 걸 볼 때 이제 소액 마이너리티와 non 마이너리티를 좀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재 많이 이제 디스커션 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GPT나 제미나이 같은 AI 툴들이 단순히 디스크라이브 해주는 어떤 텍스트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그런 평가들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를 밸리데이트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프레임워크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립 이미지를 모델에 넣고 워커빌리티 문제점을 서술해달라고 한 후 그걸 이제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워커빌리티 문제점을 출력한 게 이 연구의 이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 지역은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잡았고, 이제 로스앤젤레스가 뭐 미국 다양한 대도시 중에서 특히나 이제 소셜 세그리게이션 이슈가 굉장히 심각한 도시 중에 하나이면서 어떤 뭐 인종적으로 아니면 인컴적으로 되게 다양한 그룹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워커빌리티 이니쿼티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사례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 전체에 걸쳐서 이제 스트리트 이미지를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특정 인터벌에 따라서 이제 스트리트 이미지를 약 7만 장 정도 도시 전체에 대해서 이제 구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볼 수도 있을 만한 페이지인데 이제 각 이미지에서 워커빌리티를 어떻게 이제 평가를 시켰는지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입니다. 프롬프트 자체는 크게 두 가지 섹션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는 이제 워커빌리티 정의가 이제 굉장히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정의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더 이스태블리시된 이제 리터처를 기반으로 해서 정의를 먼저 인풋을 해주고 그다음에 섹션 2는 이제 구체적으로 각 이미지를 어떻게 평가해달라고 한 평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각 이미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평가를 진행을 했고 첫 번째 두 가지는 그냥 단순히 7점 리커트 스케일 기반한 이제 뉴메릭 스코어 기반입니다. 이것 자체는 이제 단순히 직관적인 평가, 얼마나 워크업을 한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텍스트 디스크립션입니다. 첫 번째 두 가지 평가, 이제 뮤맥 스코어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직관적으로 그 지역이 얼마나 이제 워커블리티를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이 문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이트를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세 번째 텍스트 디스크립션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특정 지역의 워커블리티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뭐, 이 페이지들은 이제 간단하게 GPT가 워커빌리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이제 예시들이고, 이제 기존에는 뭐 영어로 다 했지만 조금 더 이제 가독성을 위해 이제 한글로 번역한 이런 예시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뭐, 기존에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7점 만점에 이제 1점을 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제 높은 점수인 3점을 주고, 이제 다양한 문제점이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연구는 약 7만 장의 이미지를 분석을 했다 보니까 그리고 이미지당 5개에서 6개의 문장으로 서술을 요청을 했다 보니까 이제 전체 도시에서의 이제 텍스트 데이터 셋은 약간 약 한 38만 개의 이제 문장 구성된 어떤 워커빌리티 문제점에 관한 이제 큰 스케일의 이제 큰 규모의 이제 텍스트 데이터셋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당연히 이제 매뉴얼로 이제 인간으로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가장 딥한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large scale 텍스트 데이터셋을 이제 프로세싱하는데 적절한 그런 어떤 자연어 처리 그중에서도 이제 LDA 토픽 모델링 방법론을 활용을 했습니다. 토픽 모델링은 그냥 단순히 이제 단어의 동시 출현, 어떤 맥락을 고려한 동시 출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특정 키워드를 뽑아주고 그럼 그 키워드에 기반해서 연구자들이 이제 어떤 특정 워커빌리티 토픽을 뽑아내는 식으로 이제 프로세싱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연구 자체가 이제 마이너리티, 어떤 소외계층과 넌 마이너리티의 워커빌리티 문제와 이제 공간적인 분포를 비교를 하는 거다 보니까 첫 번째 이제 연구 분석으로 이제 마이너리티와 넌 마이너리티를 구분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 그다음 이제 미국의 어떤 센서스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뭐 히스패닉 유색인종 비율 아니면 빈곤율 1인용 소득과 같은 이제 데이터셋을 통해서 케미스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했고 이제 왼쪽 맵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색이 이제 넘 마이너리티 그룹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이제 넘 마이너리티 그룹이라서 아까 이제 컨텍스트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서로가 이제 어느 정도의 세그리게이션을 보이고 뭐 저소득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도심, urbanized area에 이제 밀집을 해어 있고 그 반대로 이제 고소득 지역은 조금 더 이제 교외나 외곽 지역에 이제 밀집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LDA 토픽 모델링으로 이제 추출된 10가지의 토픽 같은 경우를 지금 보고 계시고 이제 왼쪽은 이제 10가지 토픽, 그다음 오른쪽은 각 토핑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3D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러면 있는데 이렇게 다시 하나 하고, 네, 그래서 뭐 10가지 토픽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매도 스케일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옮겨 다녀야 되지 않아? 이스탄불 호텔 말하는 거지. 그게 구시가지, 이 토픽 10가지 토픽을 보면 아까 메소 스케일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도시 그 가로 환경의 스켈레톤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 레고 스트레이트 트리 아니면 레고 라이팅 앤 사이드워커 같은 부분도 포함하고 있을 뿐더러 어떻게 보면 이 방법론의 핵심 디멘션이랑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로 스케일적인 부분, 뭐 메시 스트레이트 아니면 풀 사이드워크 퀄리티와 같은 어떤 가로 환경의 미묘한 요소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워커빌리 스코어와 각 이제 토픽의 문제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제 결과가 사실 논문의 이제 주요 메인 파인딩이긴 한데 너무나 이제 컨텍스트적인 부분도 있고 디테일한 부분도 있어서 이 큰 컨셉만 설명드리면 이 스코어와 토픽이 추출되었다 보니까 각 3D 이미지의 지오태그 인포메이션을 활용을 해서 그런 각 스코어와 토픽들의 이제 분포를 확인함으로써 어디에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에 대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주로 연구 결과에 대한 핵심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연구의 주요 파인딩 그 메인 포커스 자체가 어떤 소수 집단, 비소수 집단을 이제 비교하는 거다 보니까 토픽별로 이렇게 소수자와 비소수자 이제 네이버드의 차이점을 보면 소수 집단 같은 경우는 이제 얼바나이즈 에리어에 주로 이제 거주를 하다 보니까 마이크로 스케일 피처들의 이제 문제가 이제 핵심적인 걸로 나타났고요. 뭐 예를 들어서 잘 관리되지 않은 보도 아니면 이제 메시안 스트리트 위주로 나타났고 그와 반대로 조금 더 이제 비소수자 집단 같은 경우는 어떤 보도나 조명 등의 이제 부족과 같은 좀 매수 스케일적인 부분들의 이제 문제가 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리서치 퀘스천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GPT의 어떤 이밸류에이션 값들을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냐라는 부분이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밸리데이션을 하는 게 이제 이 연구의 다른 핵심 축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많이들 뭐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제 GPT나 어떤 LLM의 이제 주요 한계점 중에 하나가 이제 할루시네이션 이펙트라고 하는 이제 환각 효과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이제 한마디로 하면 이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그럴듯하게 이제 뱉어내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연구의 맥락에서는 이제 아웃컴에 따라 조금은 다르게 이제 나타날 이제 발현될 수 있는데 이제 뉴메릭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의 어떤 평가와 확연하게 다른 뭐 예를 들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굉장히 낮은 점수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환각 효과가 발현될 수 있고 이제 텍스트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식으로 이제 발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웃풋 타입 자체가 이제 다르다 보니까 그 아웃풋 타입에 맞는 이제 밸리데이션 디자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텍스트 디스크립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텍스트다 보니까 조금 밸리데이션을 이제 디자인하기 자체가 조금 까다롭다라고 생각했는데 기본적인 이제 어떤 어썸션은 GPT와 같은 LLM 모델이 특정 이제 그 가로 환경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실제로 그 가로 환경 특성이 뭐 작거나 많거나 쉽게 이제 어떤 디스크립션과 이제 일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가정이었습니다. 뭐 이 페이지에서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왼쪽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녹지가 부족하다라고 만약 이제 서술을 했고 오른쪽 이미지는 만약 녹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하면 실제로 왼쪽 이미지와 같은 이제 토픽 5로 이제 분류된 이미지들이 훨씬 더 녹지가 적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녹지의 비율과 같은 매수 스케일적인 부분은 이제 컴퓨터 비전으로 이제 매저가 가능하다 보니까 왼쪽 이미지와 오른쪽 이미지를 이제 녹지 비율을 분석하는 식으로 이제 기본 밸리데이션을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뉴메릭 스코어에 대해서 이제 밸리데이션 결과값을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 이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인간의 평가와 이제 GPT의 이제 평가를 비교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 이게 인간 평가자 6명을 이제 그 콜렉트 해서 이제 인간 평가와 GPT 평가 간의 이제 콜레이션과 이제 에러 값을 이제 산출을 해봤습니다. 이제 콜레이션 값이 0.754로 나타났고 에러 값 또한 0.9 이하로 나타났는데 물론 당연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게 완전히 얼라인하지 않을 뿐더러 어느 정도의 이제 되게 차이가 나는 샘플들이 존재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음 연구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런 텍스트 디스크립션에 대한 이제 밸리데이션 부분인데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토픽 5에 집중한 이제 스트리트리가 없다라고 이제 말한 것에 대한 이제 밸리데이션이고 오른쪽은 이제 사이드워크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토픽 5로 분류되지 않은 샘플이다 보니까 GPT가 트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샘플의 스트리트리의 이제 평균 비율입니다. 오른쪽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제 토픽 5로 분류된 샘플들이다 보니 GPT가
특정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가로 수가 부족하다라고 이제 말한 샘플들이고, 그래서 당연하게도 오른쪽 이미지가 훨씬 더 실제로 스펙트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오른쪽 토픽 9과 이제 10 같은 경우는 사이드워크 부분이라서 이것도 이제 동일하게 왼쪽 사이드워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샘플이 사이드워크가 없다라고 언급한 이미지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의 사이드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까지가 이제 연구의 파인딩이었고, 이제 임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사실 방법론적 임플리케이션은 제가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린 환경, 가로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미묘하고 어떤 되게 미묘한 부분들을 이제 캡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이 연구의 이제 메인 임플리케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두 가지 축으로 지금 세 가지 방법을 비교를 해둔 게 이제 왼쪽 그래프인데 현장 조사, 그 다음에 스트릿 뷰 이미지와 컴퓨터 비전을 활용한 이제 기존 방법론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현장 조사라는 것이 이제 가장 미묘하고 워커빌리티를 측정하는데 좋은 방법은 컴프렌시브니스 측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론이지만 이제 가장 명확한 한계점은 이제 확장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고 스트리트 이미지와 컴퓨터 비전 자체는 이런 이제 확장성은 늘어나지만 어떤 종합적인 측정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스트리트 이미지와 이제 다른 프로세싱 툴이라고 할 수 있는 GPT와 같은 LLM을 활용하게 되면 물론 현장 조사만큼은 아니지만 훨씬 더 마이크로 스케일과 같은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포함을 함으로써 어떤 조금은 더 포괄적인 어떤 가로 환경 아니면 이제 보행 환경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메인 임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래닝 임플리케이션 측면을 간단하게 보면 이제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차량 오리엔티드된 도시긴 하지만 이제 여전히 많은 지자체에서 이제 워커빌리티에 대한 이제 노력을 쏟고 있고 하지만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노력들이 뭐 워커빌리티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이제 노력들이 현장 조사를 이제 많이들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네이버후드에 나가가지고 어떤 것들이 어디서 문제인지를 이제 파악하고 있는 것에 기반하고 있는데 조금은 이제 이런 현장 조사 어떤 확장성 문제에서 이제 명확한 한계점이 있는 현장 조사를 넘어서 만약 이러한 GPT와 같은 이제 GPT와 스트리트 이미지를 결합한 프레임워크가 활용되면 조금 더 이제 도시 아니면 그런 지역 스케일에서의 확장 가능한 어떤 보행 가능성 평가가 가능해지며 이제 그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무엇이 어디인지 이제 문제를 파악하면서 조금 더 이제 타겟티드된 인터벤션을 이끌 수 있고 조금 더 효율적인 어떤 정책 집행을 할 수 있다는 플래닝 임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연구를 소개해드릴 좀 컨텍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이제 보셨던 인간의 평가와 GPT의 평가 간의 이제 코릴레이션을 보여주는 이제 그 스캐터 플롯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코릴레이션이 약 0.75가 나왔고 뭐 에러 값이 0.9 이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꽤나 좋은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보면 이제 뭐 GPT가 굉장히 이제 인간에 비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샘플들도 볼 수 있고 그 반대에 이제 반대의 경우도 상당히 볼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연구자들이 GPT와 같은 LLM 툴들을 많이 활용을 하지만 도시환경 평가에서 다른 한편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디스커션 자체는 이제 인간의 평가와 LLM이 어디서 이제 달라지고 혹은 더 나아가서 특정 그룹을 이런 LLM이 더 잘 대표할 수 있는가, 특정 그룹은 소외시키지 않는가라는 이제 디스커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조금 더 리터러처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세계 연구는 어떤 특정 그룹하고 비교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인간하고 어떤 LLM이 특정 태스크에 있어서 어떤 맥락에서 이제 달라지는지를 보고 있어서 첫 번째 연구 같은 경우는 어떤 미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GPT와 같은 LLM은 그런 문화적인 어떤 미묘함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뭐 워커빌리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피지컬 인프라에만 집중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요소를 이렇게 잘못 인식하는 경우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결과들이 이제 나오고 있지만 이제 여전히 중요한 한계점 중에 하나는 단순히 이제 정성적이거나 소규모 샘플에 의존하여서 몇 개의 케이스를 셀렉한 이제 소규모 샘플에만 의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연구들이 말하고 있는 게 어떤 특정 테스트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그런 불일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이러한 리미테이션을 보자면 이제 소시오 데모그래픽 바이어스 아니면 지오그래픽 바이어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런 AI 모델들은 주로 온라인 데이터로부터 이제 학습이 되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온라인 데이터를 주로 생성한 어떤 그룹 뭐 세대별로는 젊은 세대가 될 수 있을 거고 국가별로나 아니면 글로벌 스케일에서 보면 당연히 어떤 그런 개발도상국들보다는 선진국 중심의 이제 온라인 데이터가 이제 주로 도미넌트 하다 보니까 그거에 학습된 모델 자체도 이제 그러한 이제 뭐 그룹 아니면 그러한 이제 국가들을 대표하는 그런 국가들의 이제 어떤 퍼셉션이나 이런 것들을 더 대표하는 식으로 이제 이벨리에이션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제 논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조금 논의들에 기반해서 이제 다음 현재 이제 리뷰를 받고 있는 논문인데 LLM이 어떤 도시 환경의 퍼셉션 평가에 있어서 어떤 인간의 평가와 얼마나 달라지고 어떠한 맥락에서 달라지는지를 좀 보고자 했습니다. 또 이 연구의 이제 퀘스천 자체는 이제 명확하고 이제 건조 환경의 퍼셉션 평가 측면에서 어떤 맥락에서 인간의 평가가 달라지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특정 어떤 씬의 특성을 좋아하는가 뭐 예를 들어서 그리너리가 많게 되면 뭐 다른 요소들이 별로여도 그냥 긍정적인 평가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리터러처에서 많은 디스커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정 컨텍스트 뭐 그런 선진국들의 어떤 씬을 선호하는 지오그래픽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좀 집중해서 그런 LLM 모형의 바이어스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인간의 평가에 대한 이제 대규모 데이터셋이 필요하다는 점이고, 그를 위해서 이제 주요하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셋이 이제 플레이스펄스라는 데이터셋이고, 이거는 이제 MIT 미디어 랩이라는 데에서 이제 한 꽤 오래전에 이제 디벨롭된 프로젝트인데, 프로젝트의 목적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제 인간이 물리적 환경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이제 개발된 프로젝트입니다.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 세계에 이제 약 8만 명의 이제 온라인 참여자가 참여를 했고 그냥 단순히 자유롭게 어떤 서베이 링크에 접속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두 장의 이미지가 이제 랜덤으로 이제 이 참여자에게 보여지게 되면 질문이 어떤 장소가 더 안전해 보이냐, 아름답냐, 뭐 더 약간 그 지루함을 느껴지냐와 같은 여섯 가지 퍼셉션에 대해서 쌍대 비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50만 개의 이제 쌍대 비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퍼셉션 그 건조환경의 퍼셉션 측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큰 데이터셋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임워크 자체는 지금 보고 계시는 페이지에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플레이스펄스라는 데이터셋에 인간의 정답이 있습니다. 뭐 두 이미지 중에서 인간이 어떤 걸 더 안전하게 여겼고 어떤 걸 더 이제 활기차다고 느꼈는지에 대한 정답이 있고 이 정답을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로 본 다음에 이 인간의 선택을 그라운드 트루스로 보고 같은 어떤 비교군, 같은 이미지 페어를 이제 모델한테 넣어서 이 모델이 출력하는 결과물과 인간이 출력한 결과물을 이제 어그리먼트를 본 게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어떤 컨텍스트와 얼마나 이제 일치도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뭐 이제 바로 결과를 설명드리면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이제 글로벌 얼라이먼트라고 해가지고 전체 맥락에서 GPT와 같은 이제 LLM 툴들이 얼마나 인간의 어떤 그 선택을 레플리케이트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 베이스라인 어큐레이스 자체가 50%이기 때문에 뭐 60%, 70%라는 게 사실 좋은 어큐레이트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어떤 LLM 모델이 이제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어떤 모델이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이제 독점 모델과 이제 오른쪽 세 가지의 이제 오픈소스 모델을 확인을 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결과는 뭐 독점 모델이 오픈소스 모델보다 훨씬 더 이제 좋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그래봤자 그런 베이스라인 어큐레시 50%에 기반해서 60에서 70%라는 어떤 보통 수준의 일치도만 보였고
그런데 이제 이 연구의 메인 포커스 자체는 어떤 전반적인 얼마나 레플리케이트를 잘 하냐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인간과 이제 달라지는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처음 그 분석에 대한 이제 처음 결과인데, 로컬 어그리먼트여서 X축 같은 경우는 이제 휴먼 어그리먼트 레이시라고 나와 있는데, 플레이스 펄스가 동일한 쌍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의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인간의 평가들이 이제 진행이 됐고, 왼쪽 같이 어떤 경우는 10번 비교가 됐는데, 7번은 이제 왼쪽을 찍었고, 이제 10명의 다른 평가자가 평가를 했을 때 7번은 왼쪽을 찍고, 3명은 오른쪽을 찍어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모호하고, 이제 컨트로버시얼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오른쪽과 같은 케이스는 이제 사람들 10명 평가, 20명 평가면 이제 100%가 다 오른쪽을 찍은 케이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각적인 단서로 보면 왼쪽은 조금 더 사람들 간의 이제 의견이 갈린다라는 점에서 좀 미묘한 시각적인 단서, 어떤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은 케이스들인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이제 특정 이미지를 찍었다 보니까 어떤 게 더 아름답냐라는 어떤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쉬운 태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프에 이제 어떤 그 사람과 이 LLM 모델의 이제 일치도를 보면 미묘한 시각적 단서 있는 이제 왼쪽 부분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6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말은 사람들 간에도 어떤 의견 일치가 안 되고 미묘한 시각적 단서를 가진 케이스는 GPT와 이제 뭐 제미나이 같은 이제 LLM 모형들이 이제 굉장히 잘 어려워하지만, 오른쪽과 같은 이제 거의 사람들 간의 이제 어게먼트 레이트가 이제 100%에 가까이 되면 명확한 시각적 단서가 있는 경우는 그냥 LLM이 이제 거의 잘 레플리케이트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거는 이제 모든 6가지 퍼셉션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케이스로, 뭐, 거의 다 이제 대부분의 감정들이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우상향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 걸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쉬운 태스크 아니면 이제 확연한 시각적 단서를 구분하는 데는 굉장히 이제 잘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계상 뭐 나머지는 빠르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어떠한 그리너리에 대한 이제 과도한 과중이 있는지를 확인을 뭐 결과는 이제 특정 어떤 퍼셉션에서는 뭐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리너리를 과도하게 이제 신경 쓰는 반면에 뭐 특정 라이블리니스와 같은 어떤 활기와 관련돼서는 그리너리를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 약간 이런 다양한 어떤 바이어스들을 확인을 한 게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주요 파이닝과 임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어그리먼트는 크게 높진 않지만 이제 특정 맥락에 대해서 그런 이 인간의 일치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났고, 뭐 되게 선진국의 씬을 선호한다던가 아니면 그리너리에 대한 과도한 과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임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들이 LLM과 같은 이제 AI 툴을 활용을 해서 근린 환경과 도시 환경을 평가를 하지만, 이것들 자체가 어떤 인간의 환경과 특정 맥락에서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앞으로 연구자들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혹은 아니면 어떤 글로벌로 이제 다양한 전 세계 연구들을 뭐 비교를 하는 그런 맥락에서는 이제 GPT라는 것 자체가 어떤 선진국에 대한 조금 더 편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가지고 어떤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고 도시 환경을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바이어스를 좀 인지할 필요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이 연구의 메인 임플리케이션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